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지난 겨울은 유독 길고 추웠는데 봄은 한참 늦게야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봄 기운을 느끼기도 전에 어느새 여름이 훌쩍 와버렸네요. 지난 화요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희망과 기대, 혹은 혼돈과 불안이 함께 자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여전히 복잡하게 얽힌 사회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낱말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새 가닥의 실타래가 어지럽게 얽힌 모습을 뜻하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얽힌 실타래를 조급하게 풀어내려다 가위로 자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닥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생방송 전환 이후 첫 번째 기획방송이었던 문화도시에 이어 두 번째 기획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도시계획과 대중교통. 그 첫 시간으로 전주의 대중교통 어디로 향하고 있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시이야기 기획방송은 전주의 다양한 의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6주 동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럼 김동률의 출발을 들으며 오늘의 도시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긴 카메라 내 모든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길벗의 일침.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주시의회와 도시이야기가 공동으로 준비한 특집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특집 방송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송 계획을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도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구가 늘든 줄든 그 변화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죠. 프랑스 파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변화와 혁신을 진행 중입니다. 그 핵심에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 파리가 자전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놀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뉴욕은 어떻습니까? 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 사이의 뉴욕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차나 지하철로 이동하던 뉴욕이 수십 년에 걸쳐 준비하더니 2010년경부터는 맨해튼을 비롯한 뉴욕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놓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파리와 뉴욕일 뿐일까요? 런던을 포함해서 수많은 세계 도시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진심으로 적극적인 도시와 비교적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도시의 차이만 있을 뿐 도시의 미래를 위한 방향만큼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의 자전거 정책이 그런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행정부서가 일방적으로 앞으로의 자전거 정책은 하천도로 위주로 진행한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함께 논의하던 시민들은 뭐가 되고 또 꽤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계획이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져도 되는 걸까요? 이런 일은 자전거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충격로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도를 보도블록 형태로 바꿨지만 결과적으로는 없던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전주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도시계획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먼데 뒷걸음치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꾸만 기회를 망친다는 보다 더 큰 문제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식의 도시계획이 왜 벌어지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고민하고 문제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짓고 다시 부수고 또 짓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4월 29일 박병배 위원장님과 방송을 했었고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오늘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도시계획을 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이런 도시계획을 벗어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할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전개할 기획방송을 자세히 소개해 주신 저희 길벗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전주의 대중교통 어디로 향하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세혁 의원님과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소영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세요. 저 의원님부터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버님이 대화하자고 해서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안 나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즐거울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전주 지속가능 역시. 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고요. 네. 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스를 아는 언니군요. 네, 저희 지속협이라고 우리가 줄여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지속협에 대해서 좀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한 10분짜리 롱 버전이 있고 네, 1분짜리 숏 버전이 네, 저희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많으니까 좀 숏으로, 아쉬워도 숏으로 숏으로.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름 안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네. 17개 17 SDG라고 가지. 하는 네. 17개 목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그 국가적인 세계적인 목표를 우리 도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것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데가 지속협입니다. 근데 이 17가지 목표는 뭐 사회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17개 목표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특히 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문제, 그다음에 도시의 생태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계획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이렇게 네 가지에 집중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할 과제가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뭐 네.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가 사실 17개 네. 안에 들어 있어서 그러네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같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속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은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좀 저희가 작년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대중교통 이슈 중에서 BRT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 김세영 의원님께서 BRT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중앙부처의 승인을 요청했다가 이제 시에서 반려되었고 최근에 조건부 승인되었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의원님 혹시 그 과정과 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알고 네. 계신가요? 일단 그 중앙투자심사는 총 3번 지금 이루어졌고요. 네. 그 전에 2022년도 10월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하다. 그리고 정류장 설치 계획 해라. 그리고 실시 설계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실시 설계 이후에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다시 한번 받아라 해서 그렇게 조건부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2단계 심사를 이제 다시 받은 거예요.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전에 1단계 때 받은 게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제 반려 처분을 받게 됐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지난 4월에 이제 그것을 다 완료하고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됐고요. 그때 이제 조건부 통과가 된 겁니다. 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 모니터링 용역을 꼭 추진해라. 네. 이렇게 해서 조건부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통과가 됐고요. 네. 지금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되면 올해 8월 정도엔 착공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전주시 예산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이 잘 조건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내년 11월 정도에는 기린대로 BRT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선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네.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진행 가능한 상황으로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BRT 관련해서는 저희 강소영 국장님도 조금 많이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 BRT는 사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인연이 깊은 사업이에요. 우선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전주 버스개혁 시민연대라고 하는 것이 2014년도부터 활동을 했어요. 네. 이 버스개혁 시민연대에서는 저희가 전주 시내버스가 2014년도부터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줬었고 버스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주체가 돼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한 40여 개 단체가 모여서
시작했던 활동이고 여기서 이제 이 목표로 삼았던 것이 1단계가 파업을 해결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주요한 의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파업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시스템도 새롭게 좀 구성하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버스 정책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제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시민들이 전주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네. 노선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 네. 게 2단계 목표였었고 한 시민 1만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시민 참여형 노선 개편을 했죠. 그래서 네 자리 버스가 도입이 됐고 이 네 자리 버스는 실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시민들한테 만족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3단계가 BRT를 통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게 이 버스계획 시민연대가 목표로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네. 이제 NGO들 입장에서는 이 BRT가 상당히 이제 반갑고 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과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상태를 또 의원님께서 잘 짚어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BRT에 대한 논의는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씩 계속 다뤄왔거든요. 특히 저희 길버 PD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크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길버 PD님이 보시는 좀 BRT의 관점, 뭐 이러한 의견들을 이렇게 뭐 제시를 하면서 두 분도 함께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PD님 한번 네. 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저를 이제 BRT, 그러니까 제가 BRT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어쩌면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교통 분야, 자전거와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인데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는데 그거는 BRT에 대한 어떤 필요하다 아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차원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근본적으로 좀 필요한데 빠져 있다. 예를 들자면 자꾸 이렇게 BRT라는 것은 버스한테 중앙에다 차로를 내주고 빨리 가게끔 보장을 해주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만큼 그것들의 효과를 충분히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좌회전이나 피턴도 금지시키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생길 텐데 그렇게 하면 또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렵겠다는 판단의 지레짐작으로 자꾸 이렇게 현재와 달라질 것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걸 깊게 토론할 생각은 아닌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 그것이 이게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결여된 게 이런 모든 도시 계획이 충분하게 좀 의논되고 했다면 비록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좀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천천히 설득되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좀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MBC 어떤 라디오에서 어떤 패널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주가 아니고 중앙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공론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이런 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했더니 그 패널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했겠죠. 근데 그건 시민들하고 실제 상관이 없을 거다. 이런 식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게 있었는데 제 지적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계속 아까 재추진 과정도 그런데 이게 공론의 과정을 자꾸 조건부로 내걸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서 짚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3 그런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의미가 있고 또 한번 그런 부분에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은 거죠. 네.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하신 말씀들이 두 분 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공론화 과정이나 조금 전에 언급을 국장님이 잠깐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좀 더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그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우리 네. 지속협에서 강수영 국장님 포함해가지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네네. 홍보 용역을 이제 전담해서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주시와 이제 지속협에서 뭐 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한 12번 정도, 그다음에 찾아가는 설명회 66번, 또 시민 워크숍 3번, 그리고
기린대로변에 있는 상가 방문도 방문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839개소 정도를 방문해서 네. 설명도 하고 네, 여러 네. 가지 이제 시민 대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한 150명 정도 참석해서 토론도 네. 진행하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좀 수렴하려고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한계는 있어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저도 이제 많은 운전자분들과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네. 그분들도 기린대로 BRT가 들어오게 네. 되면 차량 지정체나 이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문제점들, 불편할 수 불편함을 있으니까. 오히려 혼란으로 다 야기될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 네.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음. 이제 앞으로 과제죠. 저는 이제 음. 신호 운영 체계라든지 네. 그런 표지판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런 네.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이 기린대로 BRT 같은 BRT를 도입하고 나서 혼란이 야기된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답습해가지고 네. 저희들은 그 부분들도 잘 보완해서 음. 나가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기린대로 BRT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그 좀 더 적응하는 기간들도 우리가 필요할 거다. 근데 그렇게 잘 정착되면 아마 대중교통 정책의 우리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우선 이제 길버님이 제기하신 것은 네. 사실은 뭐 단순 BRT만을 얘기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도시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도시 사업에 있어서 네. 그 모든 것이 정책의 어떤 결정 이후에 시민들과 만나는 그 시스템 그것의 아쉬움을 네. 지적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공감하고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해 왔지만 실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이외의 어떤 직접적 참여의 창구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화가 돼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BRT도 그런 태생적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BRT를 제안했던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고 그래서 시에다가 그런 용역을 좀 해달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용역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저희가 이제 드렸고 그래서 그 과정에도 일부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버스 정류장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쭉 네. 설명을 드렸고 네. 31개 동을 다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36여 개 정도 다니고 버스는 사실 노인 세대가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전주시 안에 있는 노인복지관 전체를 다 방문해서 의견도 그것도 여러 차례 이제 네.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 이제 한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실제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들었죠. 근데 이제 어떤 이 결정 과정까지 하는 공론화의 수준은 가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사후에 이런 걸 시민들하고 교감하기 위한 활동들을 좀 그렇게 보완하는 형태 네.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진행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이게 그 정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천천히 이게 단계적으로 흘러가면 좋을 텐데 거의 이제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설득시키는 과정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한 말씀 드리면 네. 제가 오늘 학교 수업을 하고 왔어요. 아. 수업을 받고 왔는데 오늘 네. 주제가 수기민주주의 오. 공론화 이랬는데 어머, 네, 너무 또 오늘-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네, 것 딱 같아요. 주제와 교수님이 적합한 얘기하신 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네. 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이제 집행부 그러니까 전주시 차원의 네. 그 공론화 과정보다 네. 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또 훨씬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같이 네, 그게 이야기를 더 좀 중요하죠. 많이 해서 네. 저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네. 동의하는 네. 바예요. 네. 그리고 네. 저는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속도의 문제. 저희는 속도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속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 중심의 속도, 1년 단위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의 속도로 가다 보니까 방향을 아무튼 정해놓고 네, 관철시키는 그렇죠. 거죠. 네, 좀 그런 게 항상 이제 마지막에 막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것 네네. 같습니다. 저 길복 PD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이제 하시려는 입장에서 또는 그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의 시작부터 우리가 이 도시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차근차근 공감대를 모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그 성공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거기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생략해버리고 결과를 가져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얘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안에서라도 또는 의회와 함께라도 이런 것들이 이런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론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이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을 상대로도 그 시청 관계자 모시고 이렇게 했는 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갭이 뭐냐면은 과장님이나 시의 입장은 이걸 하면 버스가 좋아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물론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그런 꼭 그걸 것인가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또 하나는 궁극적 설명을 들어보자면 버스도 좋아지고 승용차도 크게 지금과 달라질 것 없다라는 식의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 뭐 지금은 그게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가오니까 승용차에도 큰 충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황방산 터널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뭐 시장님 공약인가 국회의원 공약인가도 있는데 황방산 터널 공약, 뭐 백제대로 지하차도 공약 이런 거하고 BRT 이런 거 굉장히 상충되는 거야. 도시의 교통이 어떻게 재편되고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 네.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터널도 뚫고 지하차도도 타고 BRT도 놓고 이거 뒤죽박죽이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과 방향을 도출하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두 분도 네. 이것에 대해 질문을 네, 저희 길복 PD님께서 네.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얘기하신 게 이제 물론 BRT와 그 백제대로 지하차도나 황방산 터널 같은 것들이 네. 양립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가 약 34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가 이제 63만 인구고 거기에서 운전이 가능한 자를 추려보면 네. 이 34만 대라는 숫자가 어마무시한 숫자, 상당하네요. 가 네.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차량은 저희가 2011년 대비해서 이게 1.4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 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도로를 이렇게 늘리는 거는 일단 교통 순환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한 학자의 설 중에 그 다운 톰슨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딱 지금 말씀하신 건데, 도로의 건설이 대중교통 이용은 감소시키고 또 승용차 이용을 수요를 더 증가시켜 가지고 오히려 교통 정체를 더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사회적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다운 톰슨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어쨌든 저희가 지금 승용차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네. 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BRT를 처음에 구상할 때 아마 그 구상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린대로 BRT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백제도로 BRT, 송천중앙로부터 홍산로까지 이어지는 BRT까지 3단계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조금 더 대중교통 중심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양립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논의가 되냐, 또 왜 진행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 이 34만 대라는 교통량을 우리가 소화하기가 어려운 도로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할 논의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과도기인 그런 네. 시기가 아닌가. 네. 이것을 조금 더 양립해서 논의해보고 음.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정책으로 더 전환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방향으로 사실은 정책을 펼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래를 그려본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 특히 대중교통의 문제는 정말 이렇게 딱 잡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저희 청취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 방향에 대한 부분도 맞을 것 같고 저 방향에 대한 부분도 맞을 것 같고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국장님도 한 말씀 좀 저 부탁드릴까요? 우리 길버님에게 좀 불만이 있는데요. 네. 사실 참- 그러니까 길버님이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냐면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하에서 네. 이제 사업 그런 합의 그런 그것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있고 그것에 네. 의해서 이 개별 사업들이 추진되고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100% 동의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BRT를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도시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한 정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BRT이고 네. 그나마 시민들이 4만여 명이나 의견을 들으면서 하는 게 BRT고 네. 그나마 많은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정책의 수혜 과정에서 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BRT인데 마치 어떤 장기적 방향성에 반대되는 게 BRT의 대표적 주자가 BRT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아주 좋아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예, 네,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네. 조금 더 말씀이 나누신 거죠.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해주십시오. 네, 그렇고요. 이제 BRT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좀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왔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많지는 아니,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우선 이 BRT는 아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BRT의 효과성이 뭐냐, 얘가 네. 이제 버스가 좋아지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얘기를 네. 하셨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억제 정책 없이 그냥 BRT만 하는 게 맞냐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선 저는 이제 BRT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BRT를 시민사회가 주문했던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특히 전주시가 수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포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대중교통이 좋아지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이 좋아지지 않으면 유입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선결적 과제로 간선에 BRT를 넣는 건데 이 세 개의 간선에 BRT가 다 들어가야 이게 좀 효과가 그림이 생기죠. 나오는 네.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일단 기린대로 BRT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기린대로 BRT는 어떤 그 레피드라고 하는 시스템의 효과성보다는 네. 기존의 버스 이용자가 제일 많은 구간이 기린대로예요. 네. 그래서 사실 1차 구간인 기린대로 구간은 그 신속성보다는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더 큰 목표예요. 그래서 1차만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세 개를 다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갈 거고, 세 개 이후에도 이제 그것에 따른 노선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새로운 교통 어떤 굴절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붙어줘야 이게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만 탁 띄워놓고 말씀하시면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억제책이 안 들어간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쨌거나 이제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수혜를 받는 측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 자원이라든가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디가 좋아지면 어디가 약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피해를 보는 측의
피해를 좀 감소시켜 주는 것, 그것이 어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저는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기린대로도 BRT가 들어가서 버스가 좀 빠르게 가게 해주면서도 나머지 차량들이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넣습니다. 실제로 길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제 시에서도 그 가능한 피해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은 버스한테 조금 더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신호 체계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옆에 우선 신호라 또는 사전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시스템을 더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반대급부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나쁘다고만 꼭 봐야 될까 이런 네.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예. 평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그 말이 네, 많으셨네요. 길버님께서 아마 이제 뭐 네. 방향은 두 분이 같으나 이 네. 방식이나 뭔가 주제에 따른 디테일함이 서로 이렇게 다른 생각이 좀 의견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중시하는 네. 그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네, 표현이 될 수 네,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우리 아, 길버님이 좀 폭력적이세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전혀 몰랐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전체적인 교통 시스템 속에서 거기에는 이제 자동차 교통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대중교통도 네.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 속에서 BRT는 어떤 역할로 틀고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그 맥락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파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파리는 교통 정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버스 운전사도 알고 그 자가용 운전자도 알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알아. 그렇게 도시가 가기로 한다고 그 보여지잖아. 근데 아까 예를 들면 터널 파면서 또 BRT 돈다고 하고 이것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걸 지적을 한 것이고 그 BRT를 단편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맥락 속에서 이 BRT가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더 그 시급하게 그걸 만들어 가는 게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 부분은 아마 동의하실 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 여쭙고 싶은 네. 게 네. 방금 그러니까 전주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시 계획적으로 이 BRT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황방사 터널도 지금 한다고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큰 도시의 계획이라고 한 전주시 도시 계획이라 하는 게 이게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BRT가 어떤 부분으로 뭐 들어가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기본 이 계획상에 질문을- 황방산이 들어가 있던가요? 도시 기본- 기본 계획상에? 도시 기본 계획에 이제 변경해서 넣었겠죠. 이제 아, 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아 그러면 수립이- 잠깐만 예.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아 원래 도시 그러면- 기본 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네.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네. 전주시는 네. 뭐 개발 계획이든 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 거기에 그럼 담아져 이거 5년에 있는 한 번 뭐 이렇게 네. 기간이 예, 있죠? 5년마다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 번씩. 인구부터 아, 해서 네. 뭐 네. 중간에 다 들어갔죠. 변경도 가능. 아,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로드맵이 중요한 건 참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다 맞아요.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 전국의 도시가 다 똑같이 되어 있는 상황들 이런 건 아닐까요 혹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불만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뭔가 할 때 종합적 마스터 플랜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네. 도시 기본 계획에 정확하게 담아가지고 네.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네. 되는데 그 상황에 필요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면 네. 도시 기본 계획도 변경하고 행정 절차의 일부로만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기린대로 BRT 이제 토론회 할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린대로 BRT 들어서서 사실은 아까 신속성 얘기하셨는데 빨라지는 거 5분 빨라집니다. 5분 버스로 5분 빨라지는 건데 수치상으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체감상 5분이 빨라진 것을 누가 얼마나 더 크게 느낄 수 있느냐예요. 버스를 타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그 속도만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내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 체감 속도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기 시간 감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정보들을 더 빠르게 전달해서 이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거냐 이런
생각들이 저는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그러면 이 전체 대중교통 정책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에 대한 네.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이게 22년 10월부터였잖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온 게 이제 2년 이게 2년 전에는 제가 다른 네. 데에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오게 아, 됐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대중교통 정책을 아. 보니 이 길인대로 BRT 할 때도 저는 사실 설계 단계에서 버스가 중앙차로로 가게 되면 이제 사이드 차로는 자전거가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과 논의를 같이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지금 아쉽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교통정책과나 버스 네. 정책과 하고 한 얘기는 네. 아 이거를 교통정보 통합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네. 이게 뭐 택시면 택시 그다음에 네. 그 우리 카카오티처럼 좀 전주시에서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버스 정보까지도 다 제공할 수 있는 편의성이 딱 확보돼 있는 뭔가 종합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좋네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랜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좀 잘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저희들이 푸시를 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 오늘 이렇게 느낀 게 이게 도시기본 계획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있었고 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냐에 대한 문제가 그게 충분하게 논의되어서 마련되고 네, 계속 하는가. 점검하고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맞아요. 노출이 되고 네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왜냐하면 도시 계획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의 작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가 있을까? 네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저희 두 번째 선곡은 저희 강소영 국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어떤 음악이죠? 네,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인데요. 네, 우리 길버님이 네. BRT 얘기를 저에게 네버엔딩으로 물어보셔서 길버님에게 띄워드립니다. 노래 바뀌었나요? 네, 네. 네, 길버님에게 띄웁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네, 여러분께서는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두 분께서 이 팬심을 이렇게 많은 팬심을 확보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의원님과 국장님 한 분씩 이렇게 어떤 의견이 지금 올라왔는지 소개해 주시고 한 분씩 추천해 주시면 길버님께서 커피는 쏩니다. 어. 네. 저희는 추천만 하면 좋죠.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부터 추천될까요? 아니 먼저, 선제를 제가 뺏길 것 같아서 빨리 먼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강주연님 댓글에 전주에 공영 자전거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네. 의견이 너무 좋아서 네. 지금 사실 전주의 공영 자전거라는 게 그 딱 한 스폿에서만 아니요, 그 정류장마다 옮길 옮길 있어요. 수는 있는데 네, 네. 좀 그 간격이나 이게 좀 맞아요. 멀어서 거의 편중돼 있죠. 대부분 네, 그 한쪽에서만 원형 중심으로 많이 하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있죠. 네. 사실은 앞으로 뭐 기린대로 BRT뿐만 아니라 BRT들 나오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정류장이 중간 중간에 하나씩 더 생기면서 공영 네. 자전거가 또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도 네.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의견 네. 잘 받았다라는 걸로 네, 선정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좀 좋은 의견이시네요, 정말. 네. 저 어차피 강주환님 안 뽑으려고 했어요. 아, 왜냐하면 김세영 화이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맨 처음에 네. 저는 진짜 팬심. 저는 전석호님이신데 네. 그 간선버스 요청하는 걸 2개나 올려주셨는데 버스 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간선버스 이야기. 네, 이렇게 두 분, 전석호님과 김주한님, 저희 이 공동체 라디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길버님과 연결이 되어서 커피 쿠폰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괜찮으시죠, 네, 길버님? 네, 그렇습니다. 생생은 제가 내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정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마무리를 벌써 해야 되는 건데 이 도시 계획 전반에 대한 질문 한 가지로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이 자치단체 시대가 열리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이 함께 흔들리는 모습 앞서 길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참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거든요. 이게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설계되고 또 그 비전을 잃지 않고 꾸준히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관성 있는 방향을 잃는 도시계획을 마주할 때 이 현실을 참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전주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좀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할까요? 네. 그 이제 시장 교체에 따라서 도시 계획이 변경되는 문제는 네. 사실은 결국 제도보다 좀 장치가 제도보다 정치가 우선되는 구조가 어, 나오는 데서 비롯되고요. 네. 이게 사실 비단 저희 전주시만의 문제는 그렇죠.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전국 지방 정부들이 다 겪고 있는 네. 고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초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 계획이라든지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제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그런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계획이다라고 네. 본다고 하면 이제 여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네. 시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좀 참여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네. 잘 이뤄내는 네.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이 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2000년대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네. 그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도로에 차로를 과감하게 줄이고 나는 트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대중교통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반대가 어마무시하게 심했습니다. 아, 시민들이 예.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네네. 반대가 심했는데 강한 행정으로 이렇게 밀어붙였거든.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군요. 밀어붙여서 자기가 이제 네. 그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호평받고 있어요. 그 트램이.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저희들도 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것, 네.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놓고 잘 네. 수립해 놓으면 어떤 누가 와도 이걸 흔들리지 못하도록 정말 네.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더불어서 저는 앞으로 이제 BRT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들어갈 때 중앙 차로로 버스가 다니면 오히려 사이드가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인도와 도로 사이에 네. 자전거, 개인용 이동 장치, 뭐 보행자까지 다 이렇게 도로와 분리된 구간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버스, 승용차, 자전거, PM 그리고 인도로 사람 네. 이런 구조를 BRT를 박수 나왔습니다. BRT를 만들어낼 때 그런 계획들을 같이 마스터 플랜 네. 세워서 좀 하나씩 네. 제가 보니까 백제대로 같은 네. 경우는 인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좋아요. 네. 그 논의 때부터는 네. 조금 이런 논의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계획들 탄탄하게 잘 수립해 놓으면 그 어느 누가 반발하더라도 네. 흔들리지 조금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네. 간단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저 국장님. 네, 저도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네. 단체장에게 권한이 이렇게 너무 네, 많이 가 맞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미국은 공부하면서 봤더니 권한이 굉장히 분산돼 있더라고요. 전문화돼 있고 네. 그래서 뭐 도시공사라든가 또는 교통공사라든가 환경공사라든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영역들을 별도 기구화해서 분산화 시켜놨고 나머지 권한들을 조금 축소된 시장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뭔가 정책을 할 때 상호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골간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분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의식을 많이 가져봤고 그런 측면에서 그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회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부분 동의가 예, 되네요.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네. 그 집행하는 행정부가 계획 수립부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은 반드시 어떤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의회가 하고 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시가 하고 네. 이런 형태로도 도입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주 지속협이 이제 전주시하고 2015년 16년도에 2년 동안 네.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사실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립을 했었어요. 네. 우리 허나님도 그때 같이 몇 차례 네, 하셨던 저도 것 계속 같아요. 같이 예. 했었어요. 네. 그때 시민들이 한 3,000명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네. 받아서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지만 이게 상위 법상 이게 도시 기본계획을 상위할 수가 없는 없죠.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명문화해놓긴 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여전히 이제 법상 존재하는 게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전주시가 이 조례를 갖고 있고 이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좀 한번 어떻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때 이 BRT도 사실은 여기서 태동돼요. 왜냐하면 이때 시민들이 3,000명이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비전을 수립할 때 1위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도시였었고 네. 그때 가장 많이 요구가 나온 게 지하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하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BRT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 어떤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도시 계획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그러네요.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얘기하는 게 참 의미가 있었는데 첫 시작인데 방금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나오실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릴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는 다 문제의식은 공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가 네, 이걸 그게 거고 중요하니까. 그러면 네. 결국 시민들의 의견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된다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지금은 행정이 하는 거에 뒷받침하는 형태가 됐다면 의회가 먼저 토론하고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아가면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장치를 찾아내고 그게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거기도 그러니까 하죠. 예. 대의민주주의에 아까 말한 수기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를 잘 덧대야 되는 건데 그 방향들을 잘 수립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긴 있어요. 네.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의회에 제출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의견 청취 안으로 제출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거나 네. 너무 네. 약하다. 반대를 하더라도 네. 반대 의견이 달려서 응. 그 도시 응. 기본계획 심의하는 기구로 전달이 돼요. 네. 아. 도에 있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동의하거나 부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조금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게 적어도 동의안 정도는 돼줘야 저희가 수정 가결을 그러네. 한다거나 음.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공부도 돼야 네. 되고 네, 좀 이렇게 실력도 그렇죠. 많이 쌓아야 되고 공부도 네. 많이 맞아요.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뒷받침해줘야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 같이 그래요. 필요하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렇게 처음 방송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아주 짧게 소감 한 말씀만 네 들어볼까요? 저는 어쨌든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누구하고 이렇게 나눠볼 기회가 많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아, 네. 시에 있는 과장님이나 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공감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 네. 이렇게 또 제가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나머지 세 분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등에 땀은 좀 나지만 그래도 재밌고 즐겁게 네. 또 잘 하고 가는 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국장님도 네. 짧게 저도 네. 너무 재밌었고 특히 우리 김세국 의원님 여러 가지 진짜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의견 너무 많이 주셔서 공부가 네. 되게 많이 됐었고 보이는 라디오라 너무 긴장이 되니까 다음 안 보이는 라디오로 해주시면 네, 네, 저희가 한번 즐거웠습니다. 네, 특별히 신경을 좀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국장님, 저희 길버 PD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시이야기는 도시계획과 대중교통 기획방송으로 전주의 대중교통 어디로 향하고 있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BRT부터 전주 뭐 대중교통 또 도시계획까지 조금 이야기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첫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는 2021년부터 본격화된 전주시 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 전주의 대중교통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저희 김세혁 의원님께서 선곡한 일어나를 들으며 오늘의 도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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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어렵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헐벗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이런 날